트로피가 몇 개입니까? 트로피가 정말 많아요. 네. 챔스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승부에 한번. 스포츠 이슈를 깊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저는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원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 그리고 박정윤 캐스터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정윤이 형. 좋아요. 네. 이게 제일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명철 해설위원 그리고 박종윤 님과 함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나눠보면서 월드컵으로 인해서 유럽 리그의 개막 조금 늦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이적 시장 소식과 함께 또 주목되는 선수 그리고 주목할 만한 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저희가 또 가장 축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대한민국 코리안 리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안 리거들의 새로운 시즌 해외 축구에 대한 활약 어떻게 이어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두 분께서 나눠주실 이 코리안 리거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코리안 리거는 이강인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등번호 7번을 받으면서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이 올 시즌 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가장 또 뜨겁게 만든 주제인 것 같은데, 이 이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피셜이 떠서 다행입니다. 네. 저희 촬영일 직전에 뜨게 되면서 저희가 좀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고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이강인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강인 이외에도 뭐 그리말도라든지 휴일만이라든지 이번 이적 시장에 또 다른 영입생들이 같이 다수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휴일만 선수가 아마 기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아예 중앙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뒤쪽에서 잘 담당해 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기존 미드필더였던 바리우스의 전진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필요했던 오른쪽과 중앙 사이 공간,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네. 이 10번 자리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을 아마 아틀레티코가 좀 우선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메이션에 따라서는 이강인 선수가 아예 오른쪽 측면에 빠질 수도 있고, 내지는 투톱을 썼을 때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좀 더 처진 위치의 공격수처럼 활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을 겸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 근데 궁극적으로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능력, 또 그리즈만이 담당했던 셋피스 킥에 대해서도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통해서 충분히 또 대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갖고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주요 선수로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또 바로 주목할 만한 팀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꼽아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또 이강인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제가 언뜻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 네. 대한민국 선수이면서 사실상 이 두뇌의 회전이 스페인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라는 과일을 봤을 때 네. 우리는 사과가 떠오르는데 스페인어가 떠오를 정도로 어떤 그런 언어 습관이라거나 문화도 스페인에 굉장히 잘 맞아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도 대단한 빅클럽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또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죠. 스페인 문화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도전하는 클럽의 이 빅3 안에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아마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면서 고생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왜? 리그왕 시간대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선발이겠지? 아니야. 그러면 안 그래도 시간대가 극악인데 네.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라리가는 리그왕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림상, 글쎄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워낙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곧장 바로 그냥 베스트 11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등번호가 7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메오네 감독이라거나 알레만이나 힐마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이강인 선수를 클럽 전체가 원하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활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이 팀은 기대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좀 선수로서는 전성기급의 나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편안한 위치로, 편안한 나라, 편안한
대한민국 가장 편하겠지만 본인이 성장을 했던 그 스페인에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까 훨씬 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리가 경험도 충분하고 스페인어로의 의사소통도 매우 잘 되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리가에 복귀한 것,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적한 것 자체는 너무나도 선수 입장에서도 반가운 요소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파리에서 뭐 리그 한 경기는 그래도 출전할 때가 좀 있긴 했었지만 챔피언스리그 중요 토너먼트 때 워낙 파리 생제르맹이 그 자리에 선수도 많았고 또 쟁쟁했기 때문에 토너먼트 때 이강인 선수가 기회를 받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파리에게 고마운 점은 이강인 선수에게 정말 많은 커리어를 안겨준 것. 트로피가 몇 개입니까? 와, 정말 많아요. 네. 챔스만 벌써 다 들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커리어는 매우 빛나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아쉬웠던 출전 시간의 갈증에 대해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다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시는 팬분들도 이번 이적에 대해서 반길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해봤는데 네. 또 한 명의 이적생이 발생했어요. 포르투로 넘어간 황인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의 이 도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나이가 아주 꽉 찬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커리어 말미를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전을 한 선택. 그리고 FC 포르투는 제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황인범 선수가 거쳐간 클럽 중에서 가장 명문 구단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클럽이고, 근데 이거 도전인 게 미드필더 지역에 꽤 많은 선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대항전에서 포르투가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황인범 선수 돌아오는 시즌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월드컵에서도 기량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포르투라는 팀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무대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는 시즌은 황인범의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황인범 선수의 굴욕 동기잖아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역시나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독일 스카이 쪽에서 나왔던 보도를 보면 기존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선수의 매각을 생각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제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는 잔류 가능 자원, 잔류를 원하는 오히려 구단에서 바라는 자원으로 좀 분류가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김민재 선수는 지금 팀에서도 어쨌든 요나단 타와 우파메카노가 여전히 주전 자리에 앞서 있긴 하지만 정말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특성상 이들의 뒤를 받치는 또 충분히 언제든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센터백 자리 정말 많은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30경기 넘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을 했는데 이 센터백 자리를 새로운 선수로 또 모험성을 가지고 영입을 하기에는 오히려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렇죠. 대략 검증된 김민재 선수가 아예 팀에 남아서 뛰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라인이 올라간 상황에서의 수비력이나 신체 능력까지 김민재 선수가 많은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새 시즌에 부상 이슈 없이 그리고 큰 경기에서의 안정감, 경기 조율까지 조금 더 김민재 선수가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분데스리가에서 이재성 선수와 함께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또 어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지성, 배준호, 박승수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의 활약도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배준호 선수는 무대를 옮길 가능성이 크죠. 올림픽을 리옹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팀, 더 큰 무대에서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준호 선수는 더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약간 알끼기 직전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리옹으로 간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엄지성 선수는 활약이 좋아요. 팀과 함께 지속적으로 잘 나간다면 스완지 시티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박승수 선수가 기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뉴캐슬이 이래저래 이번 시즌 조금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네. 구단의 투자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성인팀과 조금 이슈가 있는데 기회만 더 잡을 수 있다면 워낙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박승수 선수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사실 엄지성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에도 특히 후반부로 가면서 폼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마토스 감독 입장에서도 엄지성 선수를 선발로 쓰는 빈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아직은 스탯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엄지성 선수의 경우는 사실 이번 박승수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곧 있으면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속팀에서 적응을 하고 기회를 잡는다 싶다가도 한 달가량 뭐 한 2-3주가량은 일단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완지 시티는 지금 뭐 무사 예오라든지 또 이번에 뉴질랜드 대표팀에서 월드컵 골을 기록했던 엘리아 저스트와 같은 선수들이 새롭게 영입이 됐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 다녀온 동안 이 선수들이 팀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가 엄지성 선수 입장에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스탯을 쌓는 능력이 좀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승수 선수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U21 팀에 계속해서 남아서 뉴캐슬에서의 뭔가 1군 경쟁을 위해서
리그에서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떠나서 성인 무대에 대한 경험을 쌓을 것인지인데 중간에 아시안 게임이 껴있기 때문에 네. 임대를 통해서 팀을 옮기기에는 좀 애매한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반기는 일단 뉴캐슬에 남아서 U21팀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활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뭔가 일정이 좀 정리가 되면 겨울쯤에 좀 임대를 통해서 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엿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리안 리거 하면은 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 지금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MLS가 다시 또 재개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바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보고 싶었죠. 네. 골을 넣는 걸 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골이 좀 나오고 있고 이건 이명철 의원이 또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느끼지 않습니까? 분위기랑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너무 다행이에요. 동료들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 골에 더 기뻐하고 있어요. 아. 그만큼 많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리그 골이 터지기를 동료들도 바랬던 것 같고요. 월드컵 브레이크 직전에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MLS 경기 때부터 최전방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슈팅도 더 많이 때리고 침투도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기존의 손흥민 선수가 도움만 쌓았던 이유는 정말 역할 자체가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네. 계속 동료들에게 기회를 떠먹어줘야 되는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도움은 기록했지만 골을 기록할 상황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애틀전부터 어느 정도 역할이 조정이 됐고 또 그때 경기부터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뛰는 선수,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델가도 선수가 될 텐데 그 선수가 좀 더 왼쪽 측면 지역으로 빠지면서 왼쪽 윙자리에 있는 부안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동선 자체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 뭐 그러면서도 또 왼쪽 풀백 자리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도 되고 체베르코 선수가 왔죠. 그러면서 빌드업 구조도 왼쪽에 더 세련돼지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안가와 손흥민의 거리가 좁혀진 점, 그리고 손흥민의 역할이 좀 더 피니셔의 역할로 재조정된 점, 이런 부분들이 잘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리그 월드컵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로 리그 재개 이후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효과가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까지 이 코리안 리거들에 대한 새로운 시즌 활약상을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진정한 고수는 결과로 증명하는 법입니다. 바로 또 스포츠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 토토인데요. 스포츠 토토는 대한민국 유일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서 이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전국 스포츠 토토 판매점과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함께 다양한 경기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상 또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기 내용을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이 파트는 이 두 분의 예측력이 조금 더 빛이 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무당은 뭐 굳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이명철 의원님은 저희가 K리그 개막 때 살짝 틀렸어요. 많이 틀렸죠. 네.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예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명철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오전 3시 30분에 바이에른 뮌헨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김민재 선수의 출장이 예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경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촬영일 기준으로 한 달 뒤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네. 윤곽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래를 보는 능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요. 왜냐하면 월드컵 브레이크 때문에 우파메카노 같은 선수들은 대회를 끝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혹시 바로 첫 경기 때 컨디션상 좀 못 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가 공식적으로 한 주가량 개막 일정을 늦췄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수들이 월드컵 브레이크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네.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 콤파니 감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선수들 뭐 정도를 제외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은 회복에만 집중해도 되는 여유가 좀 있어요. 전술적인 부분은 이미 콤파니가 어떤 지시를 하는지를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감각과 회복에만 집중하면 충분히 리그 1라운드부터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뛰면 너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타와 우파메카노가 그대로 나와도 이상할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월드컵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스코어까지 여쭙는 건 좀 사실 좀 그럴 것 같고 아니요. 승무패만 봤을 네. 때는 바이에른 뮌헨의 승. 바이에른 뮌헨의 승이고 네. 저는 뭐 굳이 그래도 스코어를 예상하라고 하면 네. 지난 시즌에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네. 리그 개막을 좀 화려하게 알렸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 넣은 골이 100골이 넘습니다. 그렇죠. 122골이었나요? 거의 그 정도의 엄청난 수치를 자랑하면서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한 3대0, 4대0 정도 바이에른 뮌헨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코어까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던 임영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의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경기가 또 현지 시간으로 8월 16일에 비교적 좀 빠른 시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혹시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렵다고요? 네, 이게 말라가가 승격한 팀이긴 한데 승격 팀이 초반에 또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생각보다. 네, 말라가가 오랜만인데 뭐 이 팀이 무조건 돌풍을 일으킬 거다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예를 들면 훌리안 알바레즈나 아니면 쇠를로트나 뭐 이 정도 선수들은 아마 복귀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꽤 역시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이 있어. 알렉스 바이나 같은 선수는 직전 시즌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월드컵에서는 결승까지 갔고 주축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말라가만 아니면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무승부에 한번 무승부, 네. 이거 왜냐면 이게 배당 괜찮을 거거든요. 무승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승격 팀이라 승리는 할 것 같은데 예상하겠습니다. 1대0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신승. 어렵게. 저 어렵사리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상대를 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네. 조금 답답한 경우들도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보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더 할 거고 그러나 시즌 초반에는 조금 경기력에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대0 정도 힘겨운 승리. 네, 근데 혹시 만약에 나는 한번 뭐 걸어봐 무승부 추천드립니다. 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없진 않다고 봐요. 네, 좀 뭐 하이 리스크긴 합니다만 무승부 못 해볼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예측력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박종윤님의 이런 예측이 있었고요. 과연 이 두 분의 예측 결과가 과연 맞을지 임영철 위원은 또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무당이 정말 실제로 자리를 펼쳐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스포츠 토토 유튜브 잘 지켜보면서 구독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2026-2027 시즌 해외 축구 리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고 또 이번 화에서는 코리안 리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서지타카를 통해서 우리가 바랬던 새로운 어떤 대회들의 개막이 머지않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체감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한 시즌은 길고 길잖아요. 네. 근데 한 경기 한 경기 보면서 내가 승무패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스포츠 토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더 축구를 스포츠 토토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종종 즐기는데요. 꽤 몰입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픽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워하시니까 네. 뭐 다른 것보다 제 픽대로 가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어떤 분야에도 승무패가 갈리는 지구상에 어떤 컨텐츠가 없습니다. 스포츠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토토가 거기에 매력이 있다. 제 픽이 꼭 맞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해외 축구 팬으로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역시나 개막이 얼마 안 남았다. 또 한번 밤을 지새울 시간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즐거운 대화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저희 스포츠 썰티타카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뜨거운 썰로 부장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